자, 요즘 SKT 말이 많죠? SKT에서 기밀 정보가 털려가지고, 이게 일반 고객 정보들이 많이 털려서 지금 유심 교체령이 재차 확산되고 있다. 이런 이슈가 계속 뜨고 있는데, 저도 SKT를 지금 쓰고 있거든요. SKT가 지금 23만 명이 가입되어 있는데, 자, SKT 기밀 정보가 해킹으로 뚫린 상태입니다. 심각한 상황인데요. 그냥 해킹만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SKT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이게 5천만 원이 총 빠져나가는데 이게 그냥 5천만 원이 한 번에 빠져나간 게 아니라 1천만 원씩 5번에 나눠가지고 총 5천만 원이 빠져나갔다. 이런 사건도 있어가지고 이게 단순히 해킹이 그냥 개인정보 유출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핸드폰이 먹통이 되면서 돈도 빠져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지금 이런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여기에서 관련되어 있는 주식이 어떤 건지, 어떤 섹터가 올라가고 어떤 종목이 올라가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럼 바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이번에 SKT 사건 관련주는 참 많아요. 유심 공급업체도 있고, 뭐 보안 관련주도 있고, 뭐 알뜰폰, 유심 보호 서비스, 그다음에 인증 관련주, 양자 보안 이렇게 여러 가지 테마가 있는데요. 일제히 다 급등을 했어요, 일단은. 근데 우리는 그 중에서도 몇십 개에 해당하는 종목들을 한 번에 우리는 다 살 수 없으니까 이 대장주이면서도 가장 안전한 주식을 찾아봐야 되잖아요. 일단 이 대장주부터 다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섹터 중에 막 유심 공급 업체부터 해서 5개 정도 있었잖아요. 이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다 보지 마시고 중요한 것만 보자고요, 우리는. 유심 공급 업체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보안 관련주. 이렇게 두 섹터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나머지 것도 좀 봐야 되지 않냐 하시는 분들은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두 섹터만 봐야 되는 이유가 어차피 이 두 섹터 떨어지면 나머지 섹터 동반 하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섹터를 보자. 그게 가장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유심 공급 업체부터 살펴볼 텐데요. 유심 공급 업체 중에서도 좀 상한가 가고 급등한 종목들 많아요. 근데 저는 좀 두 종목만 볼 건데, 유비벨록스랑 엑스큐어 이렇게 두 개로 추려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유비벨록스는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일단 첫날에도 조금 약하고, 이게 상한가 마감을 하지 않았잖아요. 첫날에도 좀 약하고, 두 번째 날은 뭐 어쩌지 해서 점상 갔어요. 점상 갔는데, 거래대금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작전주, 급등주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거래대금을 보는 거예요. 거래대금이 얼만큼 터져서 얼만큼 올렸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자, 이거 보시면, 일단 첫날이 가장 중요하겠죠. 자, 일단 첫날에 이 캔들 이렇게 볼게요. 470억 정도 거래대금이 터졌고 이틀날에는 150억 이렇게 터졌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이날 합산을 한 것보다도 지금 오늘 터진 거래대금 보시면 오늘 지금 거래대금이 무려 2,380억 가량 터졌죠. 이 뜻은 뭐냐면 들어온 세력의 양보다 오늘 털어낸 물량이 더 많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유비벨록스는 오늘부터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급등했다가 떨어지는 종목들 아시잖아요. 반등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 눌림의 폭이 너무 커요. 고점 찍고 막 50% 마이너스가 이틀 만에 되는 경우도 있고 뭐 70%, 80%대까지 조정이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조금 더 조심하자. 그래도 여기 오늘 물량이 굉장히 많이 터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는 부분이고 저는 유심 공급 업체 중에서는 일단 유비벨록스는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어떤 종목을 도대체 봐야 되냐 이렇게 생각이 드실 텐데 엑스큐어라는 종목이 또 있어요. 엑스큐어 이 종목은 유비벨록스에 비해서 좀 시가총액 자체는 좀 적고 거래 대금도 좀 적은 편이에요. 하지만 거래 대금이 적더라도 아직 세력의 이탈 흔적이 없어요. 즉 세력이 물량 털고 나간 흔적이 아직은 없다. 이렇게 해석되고 있고요. 물론 점상 갔으니까 다음날도 갭상승을 할 텐데
갭 상승한 상태에서 잡으라는 게 아니라 이 종목 올렸다가 조정 나왔을 때 그때부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6,500원인데요. 뭐 내일 뭐 7,000원, 8,000원 이런 식으로 시작하겠죠. 너무 높고 단기적으로 과열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최고점에서 잡으시면 안 되고, 자, 이런 종목들 매수 타점 잡을 때는요. 자, 6,500원. 그다음 여기 시작된 가격을 보세요. 시작이 3,000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가격이 6,500원. 뭐 내일 갭들 가능성도 있으니까 7,000원으로 볼게요. 그러면 중간 값인 5,000원 부근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 이때부터 좀 모아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일단 유비벨록스 말고 엑스큐어를 보세요. 힘 자체도 훨씬 세고 얘가 1등 줍니다. 그러면 지금 엑스큐어 가지고 계신 분들도 분명 있을 텐데요. 자, 어디까지 봐야 될지 이 부분 한번 분석해 볼게요. 지금 6,500원인 상태인데, 자, 그러면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거 매물대가 어디 있는지 봐야겠죠. 자, 엑스큐어 매물대 어떻게 본다고 했어요, 제가 저번에? 자, 일단 거래량, 거래 대금 많이 터진 데를 찾으세요. 지금 이 구간에서 가장 많이 터졌죠? 이 구간에서 가장 많이 터졌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할 거는 표시를 해두세요. 자, 이렇게 표시가 됐고, 그러면 이 캔들에서 거래가 가장 많이 발생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캔들의 절반 구간, 딱 절반 구간에 표시를 해둡니다.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쭉 돌려보시면, 자, 10,000원까지 나오죠. 이 종목은 10,000원까지 올라갔을 때 여기서부터 리스크 관리하시면 되고, 10,000원 딱 닿았을 때 팔 생각하지 마시고요. 10,000원이 근접되면 근접될수록 차익 실현 욕구가 커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일단 9,000원대부터 물량을 조금씩 줄여 나가면서 리스크 관리하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구간부터 물려있던 사람들 평균 가격이 온 거잖아요. 여러분들 뭐 종목 1년, 2년 물려있으면 본전까지 오면 팔잖아요. 다는 안 팔아도 반절 이상은 판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 심리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 9,000원 부근 근처 오면 물량을 조금씩 줄이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신규 매수 하시려는 분들은 7,000원과 3,000원의 중간 부분인 5,000원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 여기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자, 어렵지 않죠? 다음은 보안 관련주입니다. 보안 관련주는 시장에서 부각받았던 적이 꽤 많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한싹, 센즈랩, 모니터랩 이런 종목들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 중에서 사야 될 게 제가 봤을 때는 한 종목밖에 안 보여요. 뭐 솔직히 다른 종목 볼 필요도 없고 한싹 이 종목만 보세요. 보안 관련주 중에서는 한싹이 가장 세다. 그리고 만약에 투자를 하시더라도 가장 안전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자, 그 이유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이 SKT 해킹 이슈가 터졌을 때 얘 혼자만 상한가를 갔어요. 다른 종목보다 힘이 훨씬 세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은, 자, 이 상승이 나왔을 때 거래 대금이 1,000억 가까이 터졌죠. 무려 9,400억. 이날 거래 대금이 9,400억 정도 터져줬는데, 뭐 다른 종목들 보시면 거래 대금이 뭐 100억, 200억, 뭐 많아봤자 500억밖에 안 돼요. 근데 얘 혼자만 1,000억 근처까지, 언저리까지 거래 대금이 터져준 부분이기 때문에 세력의 힘이 다른 종목보다 세다, 좀 덩치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오늘도 거래 대금이 좀 많이 터져줬어요. 이렇게 음봉이 나오기는 했지만, 자, 상승률을 보셔야 돼요. 뭐 색깔을 음봉이니까 느끼시기에는 안 좋을 수 있는데 상승률이 0.15%입니다. 어쨌든 마이너스로 끝나지 않았죠. 이렇게 플러스로 마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세력이 여기서 물량을 털었다라고 보기보다는 앞전 매물을 소화를 해주는 과정이다. 자, 여기서도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대로 나와요. 자, 매물대 어떻게 구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일단 이렇게 표시를 해놔요.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진 부분을 표시를 해둡니다. 자, 여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부분이 거래량이 많이 터졌던 캔들 중간에 줄을 긋는 겁니다. 이렇게 줄을 그어보면 매물대가 딱 나오는데요. 이 종목은 매물대가 이 부분, 여기 줄 그었는데, 근데 이 부분은 잘 흡수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다음 매물대, 여기 있죠. 이 부분 매물을 소화하는데 여기에서 힘을 많이 썼기 때문에 여기 매물까지는 완벽하게 소화하지 못하고 음봉으로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 매물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가 오늘 거래량과 거래대금 보시면 뭐 이렇게 터지는 게 아니라 눈에 띄게끔 많이 터져주고 있죠. 이렇기 때문에 여기 앞전 매물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고요. 물론 이렇게 한번 매물 소화를 실패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이런 식으로 조정이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기 지지라인에서 한번 뚫어 올린 이 매물대 이제 뚫어 올렸으니까 지지라인으로 바뀌었죠. 이 지지라인을 정확히 지지를 해줬고 오늘 보시면 여기 뚫지 않고 잘 지지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로 마감했다는 점에서 여기 매물을 충분히 소화하고 이렇게 뚫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일단 대장주 좀 소개시켜 드렸고요. 왜 대장주를 매매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번에 SKT 이슈 관련돼서 뭐 유심 공급 업체, 보안 관련주 이렇게 소개해 드렸는데 유심 공급 업체에서는 엑스큐어 보면 된다고 말씀드렸고 보안 관련주에는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한싹 이 종목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 그리고 고정 댓글에 제가 전화번호 하나 올려드릴 텐데 거기에다가 1번 한번 눌러주시면 매물대 강의를 압축시켜 놓은 파일을 보내드릴 거예요. 여기에는 어디에서 종목이 저항을 받는지 뿐만 아니라 목표가를 어디까지 봐야 될지 이런 부분 상세하게 제가 적어 놨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1번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종목 매수하는 것도 매수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종목을 매도해야 되잖아요. 매도를 어디서 하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지죠. 매도 타점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 강의집이니까 꼭 한번 받아보시는 거 제가 추천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